먼저 일에 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 볼 건데, 우선은 전체 작업을 뭐 어떤 걸로 잡아도 상관없지만 그냥 1로 잡았다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일률 문제입니다. 일률이란 것은 뭐냐면 단위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의 양, 단위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일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전체 작업을 1이라고 잡았을 때 1일 동안에 내가 3분의 1을 한대요. 알겠지? 1일 동안에 내가 3분의 1을 한다면 전체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며칠 걸릴까요? 3일 걸리겠죠. 이해되세요? 또는 반대로 내가 전체 작업을 끝냈는데, 전체 일량을 끝났는데 5일이 걸렸대요. 그렇다면 얘는 1일 동안에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까요? 5분의 1.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능력을 가지고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렇게 어렵진 않죠, 아직까지는? 네, 좋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서 문제 어떻게 풀지 한번 보죠.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아버지는 10일이 걸린다고 하고 형은 15일이 걸린다고 할 때, 아버지 보시죠. 아버지는 며칠 걸렸을까요? 10일 걸렸는데 1일 동안에 얼마만큼 할 수 있었을까요? 10분의 1만큼. 형은 15분의 1만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더 일을 좀 잘하시네.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이제 같이 일을 하기로 했어. 야, 우리 같이 일하자. 그렇다면 1일 동안에 이 팀이에요. 이제 팀을 이뤘어. 이 팀이 1일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얼마일까요? 10분의 1과 15분의 1을 더하시겠죠. 맞아? 계산하시면 얼마야? 30분의 3 더하기 2 얼마야? 6분의 1. 이 팀은 6분의 1만큼씩 하는 거, 하루 동안에. 그렇다면 전체 작업은 며칠 걸리겠습니까? 를 물어본 겁니다. 6일. 며칠 걸릴까요? 6일. 6일이 걸릴 겁니다. 제가 다시 풀어보라고 할 땐 10까지 완벽하게 적으셔야 돼요. 지금 아무것도 적지 마시고 지금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다시 10-1번이에요. 은우야? 전체 작업을 1이라고 하는데 은우는 6시간이 걸린대요. 그렇다면 얘는 1시간 동안에 은우는 얼마만큼 일을 한다는 걸까? 6분의 1만큼. 그리고 은우의 여자친구인 윤서가 있었어요. 아니요, 이 은우의 여자친구요? 없어요. 이 윤서는 3시간이 걸린대요. 여자친구가 더 로봇을 좀 더 빨리 만드네. 그럼 1시간 동안 얼마만큼 할까요? 3분의 1만큼. 근데 은우랑 윤서가 커플이 돼서 같이 하려고 해요. 이 커플은 1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일을 할까요? 2분의 1. 6분의 1과 3분의 1을 더한 것만큼 일을 하겠죠? 그럼 6분의 1 더하기 2니까 6분의 3 얼마? 2분의 1. 그럼 1시간 동안에 2분의 1만큼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커플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로봇을 완성하는 데는 총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2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시작해보죠. 이번엔 이제 물건을 파는 문제인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요런 문제를 잘 해결하셔야 돼. 많이 어려워하니까. 제가 특정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요. 은우 얘기가 있었으니까 아까 여자친구, 윤서라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윤서가 남자일 수도 있죠. 얘는 여자예요. 왜 남자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여자 윤서예요. 네. 아무튼 윤서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다이소에서 10,000원어치 재료를 샀대요. 뭘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뭘 말할지 모르겠지만 10,000원어치 재료를 사서 내가 꽃다발을 만들었어요. 꽃다발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얼마에 팔까 하다가 그래도 나의 능력인데 한 30%는 더 올려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잠깐만, 30%는 얼마죠? 10,000원에 30%면 100분의 30이 됐을 테니까 얼마야? 3,000원. 그쵸? 그렇다면 물건값은 얼마란 얘기야? 결국엔 13,000원에 팔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팔려 안 팔려? 안 팔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 2,000원은 깎아줄까? 그래서 2,000원을 할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당근에 올렸어. 2,000원 할인을 해서 당근에 올렸어. 당근이 뭔지 알죠? 캐럿. 아니 거북이가 지금 중고 판매 플랫폼 아무튼 거기 올렸어. 그랬더니 그럼 얼마에 올렸다는 거야? 11,000원에 올린 거야. 그랬더니 판매가 됐어. 그렇다면 이때 이 윤서는 얼마만큼 벌은 걸까요? 1,000원을 번 겁니다. 이때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때 나오는 요 10,000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원가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30% 이익을 얻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0,000원에다가 10,000원에 100분의 30을 붙여놓은 이 13,000원이 바로 정가입니다.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할인을 해서 실제로 판매한 11,000원 있죠. 얘가 바로 실제 판매가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익이 1,000원이 나왔죠? 다시 말하면 얼마입니까? 11,000원에서 10,000원을 뺀 것. 그래서 1,000원이 나왔을 거 아니야? 우린 얘네들을 무엇이라 부를 거냐면 이익이라고 부를 거고요. 결국에 이익은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게 이익입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러한 문제들을 풀 때 하나씩 천천히 매겨 나가시는 겁니다. 첫 번째 보시죠. 어떠한 원가가 있었나 봐요. 근데 원가가 얼마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 볼게요. 원가를 X1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가가 X1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정가를 정했는데 정가를 얼마로 정했냐면 원가의 20% 정도는 내가 좀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X에다가 X에 100분의 20을 붙인 거죠.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X 플러스 5분의 1 X만큼을 정한 거예요. 얘가 바로 정가. 알겠지? 그런데 안 팔려서 500원을 할인했대요. 그렇다면 실제 판매한 판매가는 얼마라는 거야? X 플러스 5분의 1 X가 있었는데 여기서 얼마 할인해줬다고? 500원을 할인했다고요. 이해되실까요? 그런데 이익이 얼마가 생겼대? 300원. 그렇다면 이 이익 300원은 어떻게 계산된다고? 판매가. 여기에서 뭘 뺄 거라고? 원가. X1을 뺄 거라고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이러한 등식 하나가 만들어지겠지? 이 등식을 통해서 뭘 구할 거야? 원가를 구할 거라는 뜻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하나만 더 해봅시다. 보세요. 이번엔 어떤 물건의 원가에 또 원가를 물어본 문제니까 원가를 X라고 잡아봅시다. 원가를 X1이라고 잡아보신 후에 25%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대. 그렇다면 X에다가 X의 100분의 25를 붙인 거죠. 다시 말하면 X 플러스의 4분의 1 X1. 얘가 바로 정가입니다. 근데 마찬가지 안 팔려서 1,500원을 내렸대요. 그것이 바로 판매가가 됐을 텐데 판매가는 X 플러스 4분의 X1에서 얼마?
1,500원을 뺀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랬더니 이익이 얼마 생겼대? 1,000원. 이 1,000원이라는 이익은 판매한 가격 x 플러스 4분의 1 x 빼기 1,500에서 뭘 뺀 거야? 원가. 그쵸? 원가를 뺀 것이 바로 이익이 될 것이다. 이해되실까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것을 풀어서 원가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직접 다시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시죠. 지금 이 문제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원가가 얼마였는지, 그래서 정가를 뭘로 잡았는지, 지금 이걸 예를 들자면 이렇게 붙었겠죠. 그쵸? 그냥 10분의 3이 붙은 게 아니라 10분의 3 곱하기 x가 붙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판매가가 얼마였었는지 2,000원 뺐겠죠. 따라서 이익인 1,000원은 어떻게 계산된 거라고? 판매가 어딨어요? 여기 에서 x를 뺀 거라고요. 그래야지 나온다라는 거죠. 네, 이제 다 이해되셨으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속도 거리 문제로 넘어갑니다. 잠깐 봅시다. 먼저 속력이라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속 3km다 라는 얘기는 1시간 동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3km다 이런 뜻인 거고요. 분속 500m라 함은 얘는 1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500m라는 뜻이에요. 이해될까요? 그렇다면 둘 중에 뭐 예를 들어 봅시다. 너희들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 둘 중에 누가 더 빠른가요? 시속 3km일까? 분속 500m일까? 같아요. 같아요. 얘는 1분 동안 가는 거리가 500m니까요. 60분 3만 동안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얼마라는 거야? 60분 동안이니까, 그죠? 3만 미터라는 거죠. 3만 미터는 몇 킬로미터야? 30킬로미터입니다. 따라서 이 분속 500m는 시속으로 바꾸시면 시속 30km랑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분속 500m가 좀 더 빠른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렇다면 시속 3km인데 1시간 동안 움직이는 거리가 이렇게 되잖아. 그렇다면 만약에 아준아 뭐 하고 있어? 원래 그냥 보던 건데요. 2시간 동안에 움직이는 거리는 얼마일까요? 6km예요. 그쵸? 어떻게 계산했어요, 6이? 3 곱하기 2km인 거죠? 맞습니까? 네. 3시간 동안에 움직인 거리는 얼마야? 9km. 어떻게 계산했어? 3 곱하기 3km. 만약에 X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를 묻는다면 3 곱하기 X. 맞아요. 3X 킬로미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야? 아, 움직이는 그 거리는 3 곱하기 3이 뭐였지? 시속. 다시 말하면 속력이란 얘기죠. 속력 곱하기 요 3, 3X 이건 어디서 나온 거야? 3X 여기서 나온 거죠. 맞니? 다시 말하면 뭐야? 시간이야.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공식을 더 하나만 세워주시면, 그럼 속력은 뭐가 되는 거야? 양변을 똑같이 시간으로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단위가 킬로미터 퍼 시 이렇게 나오는 단위가 생기는 거죠. 미터 퍼 분이라든가 또는 센티미터 퍼 초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기호가 나타내어지는 이유가 요거 때문인 거예요. 요게 나눗셈 바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간 구하는 공식은 뭐였을까요? 양변을 속력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맞아? 따라서 이때는 속력분의 거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우리가 공식 하나를 만드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풍뎅입니다. 거리는 거속시인데, 이걸 해석하는 방법은 거리. 저는 거리가 궁금해요. 거리가 궁금해? 나머지 읽는 거야. 옆으로 되어져 있죠. 속력 곱하기 시간. 알겠지? 저는 속력이 궁금해요. 속력이 궁금해? 그럼 뭐야? 시간분의 거리. 저는 시간이 궁금해요. 그렇다면 속력분의 거리.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에다가 풍뎅이를 그려 놓는 게 중요하죠. 알겠지? 풍뎅이를 그려 놓으시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야? 풍뎅이까지 다 그렸어. 풍뎅이까지 다 그렸는데 여기다 대고서 얘를 뭐 이렇게 적어.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순서대로 그 다음에 왼쪽부터 속시, 거속시. 거지속은 시커멓다. 뭐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제가 어렸을 때도 이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지속은 시커멓다 이렇게 외웠어요. 그 당시엔 거지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요즘은 여기 거지라는 거 알아요? 거지 알아요? 알아요. 아니 근데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실제로 본 적은 없죠. 봤어요? 근데 요즘은 없으니까 혹시 못 본 사람 있을까봐. 그래서 저희 때는 거지가 정말 좀 많았어요. 막 동네에 이렇게 슈퍼 같은 데 있잖아요. 슈퍼 같은 데 가면 거기에 이렇게 박스. 그 당시에 박스가 아니라 이렇게 볏잎으로 만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깔아 놓으시고, 거기에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6.25 때 사고 나셨던 분이 이제 성인이 돼서 있으실 때여서, 이제 뭐 다리 붉으신 분도 계실 거고, 뭐 그러신 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냄비 같은 거, 양은 냄비 같은 거 같은 거 이제 저희가 가게 갔다가, 저희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게 갔다가 나오면서 거스름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거기다가 주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그 당시에 막 굉장히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학교 선생님은 거지속은 시커멓다로 알려주셨었어요. 근데 그거 조금 교육상 좀 안 좋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아이디어, 뭐 거참, 속이 시원하다도 좋고요. 그래, 그럼 아준이가 요즘 교육 시대와 그다음에 MZ의 분위기에 맞춰서 이거를 한번 짜본다면, 그냥 삼행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아요. 오늘야 거지 같은 속. 네, 한별아, 거요? 거요 한 거예요? 네. 특정 단어 같은 거. 거지 같은 속. 속력은 속력은 그냥 읽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네. 거지 같은 속력은 시간만 시간만 간다. 거지 같은 속력은 시간만 가는 거. 숙명 문제는 시간만 간다. 뭐 그래요. 거짓으로 싶어. 네. 저는 그냥 아무.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뭐였지? 거의, 거미, 거저리. 속,
거미 괜찮을 것 같다. 거미. 그 거미가 속. 거의 가예요. 아니요 뭐 거미가 뭐 거미는 뭐 아무거나 됐습니다. 거미 속이 검어지가 않아. 아, 거미 방송이 시끄러. 거만하고. 거만하고 거만이 있었네. 거칠 세상에 거만하고 속썩이는 속썩이는 시우요? 아니 이건 시우를 비방하는 거라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미 하고 있어. 이 부분만 섞여 네, 해주시면 아무튼 각자 나름대로 외워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삼행시 하는 부분만 섞여 해주시면 아니에요. 속으로는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그러면 시원찮다. 거지 속은 시원찮다고요? 봅시다. 시속 Akm로 2시간 동안 달린 거리예요. 거리 구하는 곳이 뭐라고요? 속력 곱하기 시간. 그죠? 그래서 이 A인데 단위를 꼭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시속 킬로미터가 나오면 모든 시간이 다 쉬어야 돼요. 알겠죠? 여기도 킬로미터. 따라서 얼마입니까? 2A 킬로미터고요. 만약에 이 문제가 2분 동안 달린 거리를 물어보게 된다면 이 분은 60분의 2분이죠. 맞습니까? 60분의 2시간. 60분의 2시간에 곱하기 A가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시간. 시간 구하는 곳이 뭐야? 속력분의 거리죠? 마찬가지 속력분의 거리니까 얼마야? 5분의 X 시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시간 동안 일정한 속력으로 X킬로미터를 갔었을 때에 대한 속력. 속력은 뭐라고요? 시간분의 거리니까 얼마입니까? 3분의 X. 그런데 시간이잖아? 킬로미터니까. 시속 3분의 X 킬로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계산해 볼 건데, 여기서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야. 잘 봐. 거리라는 크기와 속력이라는 크기랑 시간이라는 크기를 계산해 볼 거야. 요즘 런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혹시 여기서 런닝하는 사람 있나요? 런닝? 아니요. TV 런닝. 볼 때마다 풍뎅이가 자꾸 눈에 띄어요. 네? TV를 볼 때마다 풍뎅이가 보여? 풍뎅이가 자꾸 눈에 네. 아무튼 봐봐. 그 예를 들어서 말이죠. 내가 어제는 5km를 뛰었어. 그리고 오늘은 4km를 뛰었어. 그럼 전체 움직인 거리는 9km. 9km. 덧셈 뺄셈 가능하죠? 네. 그죠? 만약에 제가 어제는 뭐 예를 들어서 3시간 동안 뛰었어. 그리고 엊그제는 2시간 동안 뛰었어. 그럼 나이가 총 어제까지 운동한 시간은 5시간. 덧셈 뺄셈 되죠. 그죠? 제가 어제는 3일 전에는 시속 10km를 뛰었고, 그 다음에 4일 전에는 시속 20km를 뛰었어. 알겠지? 그렇다면 나의 속력은 30km이다. 아니요. 보통 30km면 보통 마을버스가 지나가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시속 30km로 뛰었다. 맞을까요? 아니죠. 시속 30km면 엄청나게 빨리 달려야 되는데 불가능한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등식을 세워야 되는 거니까 뭐와 뭐를 더하면 얼마다, 뭐와 뭐를 빼면 얼마다. 지금까지 우리 그런 방법으로 방정식을 세웠던 거잖아? 그치?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속력 같은 경우에는 덧셈 뺄셈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움직인 거리와 움직인 거리를 더하거나 빼면 얼마가 나온다. 또는 움직인 시간과 움직인 시간을 어떻게 더하거나 빼면 몇 시간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계산식을 세우셔야지 속력을 가지고서 이 속력과 이 속력을 더한다거나 이 속력과 이 속력을 빼거나 하는 문제는
그런 방법을 해결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풍뎅이 그만 보시고. 아니 풍뎅이 안 봤어. 네. 괜찮을까요? 거기서 한번 문제 보자. 봅시다. 지금 상상을 하셔야 돼. 지금 두 지점 A, B 사이에 있는 자동차를 타고 왕복하는데 뭐 이런 문제 나오잖아. 그쵸? 그렇다면 그 머릿속으로는 뭐 고속도로가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내가 할아버지한테 가던 그런 모습이 좀 떠올라야 돼. A, B 사이를 자동차를 타고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80km로 가고 올 때는 시속 40km로 왔더니 총 6시간이 걸렸다. 요 거리, 요 사이의 요 거리가 얼마겠습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생각은 이거야. 총 6시간? 아, 그렇다면 갈 때 걸린 시간, 제가 갈시라고 할게요. 올 때 걸린 시간, 올시라고 할게요. 얘와 얘를 더하면 총 몇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6시간이 걸린다. 이 등식에 맞춰서 얘와 얘를 x로 표시할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갈 때 상황을 살펴봅시다. 갈 때는 시속 80km로 갔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 xkm라고요. 알겠지? 그리고 나면 시간을 x로 표현하면 뭐가 됐을까요? 시간을 x로 표시하시면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이 얼마? 80. 여기는 x 얼마입니까? 80분의 x 시간이 걸린 거죠. 마찬가지 시속 40km로 xkm만큼을 움직였을 테니까 이번에 올 때 걸린 시간은 얼마 되는 거야? 40분의 x. 40분의 x 시간. 따라서 80분의 x와 40분의 x를 더해 주시면 그 값이 총 몇 시간 나와야 된다고? 6시간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다면 지금 빨리 직접 식을 봅시다. 봐봐. 문제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있는 문제도 보시죠. 집과 학교 사이를 왕복하는데 이번에는 집이 있고 학교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이제 집이 있고 학교가 있습니다. 갈 때는 시속 10km로 그리고 올 때는 시속 5km로 했더니 총 1시간 30분이 걸렸대. 여기와 여기 사이의 거리는 얼마겠습니까를 물어본 거니까 마찬가지죠. 갈 때 걸린 시간과 그 다음에 올 때 걸린 시간을 더하시면 그것이 1시간 30분인데 아까랑 똑같은 문제인데 제가 왜 이 문제를 다시 설명해 드리냐면 한번 봅시다. 갈 때 걸린 시간 속력분의 거리인 거죠. 속력이 얼마입니까? 10 거리는 x 따라서 10분의 x 시간이고요. 올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분의 거리 얼마입니까? 5분의 x를 더해주시면 얼마 나와? 1시간 30분인데 1시간에다가 30분이라고 적으면 될까요? 아니죠. 이건 30시간이 돼버리죠. 따라서 30분이라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는 2분의 1 시간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60분의 30이죠. 그렇죠? 60으로 나눠주셔야 된다. 분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직접 풀어봐 주시고 이번엔 다른 문제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해보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좀 중요한 문제니까 잘 보셔야 돼요. 동생이 집을 출발한 뒤에 한번 상상해봐봐. 집이라는 이 출발선상이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서 동생이 먼저 집을 출발했습니다. 집을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 근데 형이 10분 후에 야! 너 이거 두고 갔잖아! 그러면서 형이 10분 후에 동생을 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했대? 우리 방금 직접 보정 중이니까. 만났대. 만났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 거야? 서로 우애가 돈독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 움직인 거리가 같다라는 거야. 어차피 같이 집에 있다가 움직인 거니까. 이해돼? 움직인 거리가 같다. 이해되실까요?
동생이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가 집이야. 집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온 거나, 형이 이렇게 온 거나, 서로. 그것이 뭐가 중요한 건디? 같디. 아,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네. 이거 보고 싶어요. 봅시다. 이때 잘 보고 있을까요? 봐봐. 형이 출발한 지 몇 분이니까 x분이니까 형이 x분을 움직였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분속 60m의 속력이고요. 그리고 동생은 분속 40m로, 아무래도 동생이니까 조금 느리죠. 분속 40m로 움직여지는데 여기가 포인트야. 동생이 출발한 다음에 10분 후에 형이 출발한 거야. 근데 형이 x분을 움직였대. 동생은 몇 분 움직였을까요? 10분 마이너스 X. 생각해봐봐. 10 플러스 X. 만약에 4시 정각에 동생이 출발했다면 4시 10분에 형이 출발을 한 거야. 그리고서 만난 시간이 4시 30분이라면 동생은 30분 동안 움직인 거고 형은 20분 동안 움직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말이야. 그치? 그럼 내가 다시 물어볼게. 형은 X분을 움직였다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동생은 몇 분? X 플러스 10분 더 많이 움직인 거죠.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형이 움직인 거리나 동생이 움직인 거리가 똑같을 때니까 어떻게 돼?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야? 속력 곱하기 시간. 동생이 움직인 움직인 시간은 x 플러스 10, 40이니까 40 곱하기 x 플러스 10, 60 곱하기 x. 서로 같다.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동생은 분속 40m예요. x 플러스 10분 동안 움직였을 거고요. 움직인 거리는 40의 x 플러스 10입니다. 형은요 60m의 속력으로 x분 동안 움직였죠? 움직인 거리는 60xm가 됐을 겁니다. 서로 어떻다고요? 같다라고요. 그래서 이 방정식으로 해결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예, 지금 빨리 한번 풀어보시죠. 자, 이제 보도록 합시다. 이번엔 마찬가지. 유미가 집을 출발한 지 13분 후에 서준이가 유미를 뒤따라 출발했습니다. 봅시다. 먼저 유미가 먼저 출발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3분 후에 서준이가 뒤따라 출발을 했는데 서준이가 출발한 지 X분 후에 만났대요. 서준이는 분속 180m로 갔고요. 그 다음에 유미는 분속 50m로 걷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유미는 몇 분 움직인 걸까요? 13분 플러스 X. 그렇죠. X 플러스 13. 그렇다면 얘가 움직인 거리는 50 곱하기 X 플러스 13. 얘는 180 곱하기 X. 이 거리인 거죠. 얘가 어떻다고요? 같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이번엔 다른 문제 유형을 보도록 해보죠. 이번엔 예지와 현우의 집 사이의 거리가 1800m인데요. 예지는 분속 40m로, 현우는 분속 50m로 이렇게 오고 있었대요. 되게 해맑다. 눈알이 없어. 얘 눈썹이 없어. 이게 무슨 말? 지금 못 다릴 수 있는데. 쟤네 지환이었나? 저게 뭐예요? 망치요.
서로 때려잡으러 가는 거예요. 네, 이제 시작합시다. 다시 봅시다. 예지와 현우가 서로 때려잡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총 거리가 1800m인데요. 이렇게 1800m인데 얘는 분속 40m로 현우는 분속 50m로 갔는데 X분 후에 만났대요. 그렇다면 이 예지죠? 얘가 예지. 아니죠? 뭐 얘가 예지일 수도 있죠. 얘가 예지. 헷갈리겠다. 얘 예지를 합시다. 예지, 얘가 현우라고 한다면 예지가 움직인 거리는 얼마였을까? 요를 생각해 보자는 뜻이에요. 얘는 분속 40m로 X분 동안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현우는 분속 50m로 X분 동안 움직인 거예요. 움직인 거리는 얼마였을까요? 여기는 움직인 거리 구하는 곳이 뭐야?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40x고요. 그림 좀 지워주면 안 돼요? 왜요? 쉽지 않아요. 지워주시면 안 되나요? 쉽지 않아요. 아직 끝난 거지? 갑자기 좀 밑으로다가 얼굴까지 지우면 도끼. 네.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는 얼마야? 50x. 그래서 40x와 50x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더하면 몇 미터가 나와야 돼? 1800m. 그렇죠. 그래서 40x 플러스 50x가 얼마다? 1800이다. 방금 그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도끼 아니에요? 이제 밑에 것도 한번 좀 풀어봅시다. 봐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야. 잘 봐. 원 모양의 호수 문제야. 잘 봐야 돼. 원 모양의 호수가 있어. 마찬가지 선호와 슬기가 서로 커플인가 봐. 서로 나 잡아봐라 막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선호는 이쪽으로 움직일 거고 슬기는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알겠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건데 서로 반대로 나갔어. 근데 선호는 분속 80m로 슬기가 훨씬 빠르네. 슬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얘를 만났대. 알겠지? 그럼 이렇게 됐었을 때 몇 분 후에 처음으로 만납니까를 묻고 있는 건데 잘 봐야 돼. 슬기가 움직인 거리 있었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인 거야. 이렇게 움직인 거리와 선호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인 거리야. 결국엔 선호가 움직인 거리와 그리고 슬기가 움직인 거리를 더하면 뭐가 나와야 돼? 한 바퀴가 나와야 돼. 근데 문제를 보면 분속 80m지. 맞니? 따라서 선호가 움직인 거리는 분속 80m니까 얼마야? 80x 미터야. 그치? 그 다음에 슬기는 분속 120m로 x분 동안 움직였으니까 120x 미터야. 얘네들을 더한 식이 3이라고 하시면 안 되겠지. 다 미터 단위였으니까 뭐 해야 돼? 3000으로 맞춰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우선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면 서로 간에 움직인 거리를 더했을 때 한 바퀴가 나온다. 알겠죠? 다시 이번엔 잘 봐. 이번엔 진짜 얘는 이 커플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보세요. 호수가 마찬가지 3km짜리 호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선호가 분속 80m로 가면서 슬기야 나 잡아봐라 를 한 거예요. 그런데 슬기가 먼저 아무리 속도가 빠르니까 이게 먼저 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서로 얘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출발했어. 근데 아무래도 슬기가 좀 더 빠르잖아. 얘는 천천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만나게 됐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동시에 출발하는 거야. 동시에 출발해서 선우는 가고 있고 동시에 출발했어. 근데 얘가 빨라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해되세요? 혹시 그 학교 운동장에서 이렇게 달리기를 하다 보면 이런
굴욕적인 것을 느낄 때 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땐 달리기를 못해서 땅 하고 같이 움직였는데 저희 학교 운동장이 굉장히 좁아서 뭐 500m다라고 하면 거기 5바퀴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저는 최전돼서 달려가고 있는데 뒤쪽에서 뭔가 뻑쳐. 뭔가 봤더니 친구가 이미 한 바퀴 돌고서 나를 추월하는 거야. 한 번 탁 치고 하는 거야. 그게 정말 자존심 상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야. 근데 이거 거의 거북이 되지 않나 비슷한데. 지금은 무슨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 달리기 전에 근데 그 예전이라고 아무튼 그래서 봐봐.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럼 여기 봐봐. 선호가 달린 거리는 요만큼인 거야. 그렇다면 잘 봐. 슬기가 움직인 거리가 요 빨간색인데 슬기가 움직인 거리만큼 요만큼을 서로 뺀다면, 다시 말하면 슬기가 움직인 거리에서 선호가 움직인 거리가 있었겠죠. 요만큼을 똑같이 빼어버린다면 3km. 한 바퀴만 남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더한 거리가 한 바퀴가 아니라 뺀 거리가 한 바퀴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실까요? 아까는 봐봐, 아까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어.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와 이 거리를 더하면 그게 한 바퀴. 이번에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추월하기 바로 직전까지 오시게 되면 이건 솔직히 때려. 뺀 거리가 한 바퀴. 알겠어? 네. 따라서 슬기가 움직인 거리는 얼마야? 120x였고요. 마찬가지 선호는 80x니까 뺀 값이 마찬가지로 3000이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빨리 한번 다시 풀어보시죠.